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1년 초등 입학 이렇게 준비해의 저자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초등 입학 학부모 교육 8번째 시간으로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위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학부모 공개 수업과 총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한다면 3월 말쯤에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와 공개 수업을 한다고 가정통신문이 나갈 것입니다. 가야 되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요즘은 특히 1학년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오십니다. 한두 분 빼고는 많이 오시는데요. 학부모 총회에 오시게 되면 담임선생님의 교육 철학도 듣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도 할 것이며 담임선생님께서 하시는 부탁 말씀을 듣고 나면 1년 동안 내 아이를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가 끝나면 학부모들끼리 인사도 나누시고 반톡을 만들어서 정보 교환하는 그런 모임의 자리가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내 아이가 첫째 아이라면 낯선 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학급 모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이점도 있답니다. 총회 전에 보통 공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약간 불안해하고 위축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공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할머니 등 가까운 분들이라도 오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수업을 보시고 나서 아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되도록이면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거나 잘한 부분을 말씀하고 아이를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내 아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적을 하게 되면 아이는 2학년, 3학년 공개 수업에서도 부모님이 오셔서 나의 단점을 또 볼까 염려스러워하면서 오히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학부모 공개 수업에 참여하시고 아이에게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총회와 공개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1학기, 2학기 한 차례씩 상담을 진행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1학년 학부모님들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상담을 꼭 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상담은 주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의 모습을 선생님께 일러주는 상황인데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상황을 더 알게 되면 학교에서 아이를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2학기는 한 학기 동안 생활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상담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참고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간혹 선생님께서 아이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 아이들을 지켜보시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혼자 내 아이를 보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잘 하지 않은 행동을 학교에 와서 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 어려운 경우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선생님과 상담을 마친 후에는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 담임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산만하다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심한 정도가 아닐 텐데 하는 염려도 하시는데요.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평균보다 훨씬 더 산만한 경우에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산만한 정도의 행동이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1학년이지만 학습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아이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는 행동도 많이 한답니다. 1학년을 이렇게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만나면 2학년, 3학년도 계속 그렇게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학년이 되어서 학습의 양도 많고 어려운 과목도 많아서 더욱더 공부하기 어려우면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같은 경우는 몸과 마음이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거든요. 보기에 단연간 아이들을 지도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기가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 학습량이 많지도 않고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도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고 이끌어준다면 아이의 행동도 바르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1학년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폭력을 쓰면 얼마나 할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과 달리 폭력의 기준이 아주 엄격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살펴보시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폭력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훈육하셔야 됩니다. 멍이 들고 부러져야 폭력으로 인정하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언어폭력, 신체행동도 가해하는 아이의 기준이 아니라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 그 아이가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살짝 건드렸는데 폭력으로 오해받는다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것도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은 폭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고학년 위주로 학교 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1학년도 빈도수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위원회가 열려서 전학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고 집에서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 언어적 행동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월에 오면 아이들이 4교시나 5교시 수업을 바로 하게 되는데요. 4교시가 끝나고 급식을 먹으려면 아이들이 무척 힘들어합니다. 1교시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배고파요 하면서 유치원처럼 선생님에게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급식은 언제 먹어요 하면서 배고픈 표정을 짓느라고 공부하는 거에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운데요. 운동장이라도 나가서 달리기라도 하려면 아이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배고픈 아이들이 허기져서 운동장에 나와서 정말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침밥은 충분히 먹고 학교에 오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지 않고 오면 신체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도 골고루 공급되지 않으니까 성장에도 지장이 있겠지요?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골라서 아침에 든든히 먹고 학교에 오도록 하고요. 아침 일찍 부모님께서 나가시거나 직장에 가신다면 간식을 간단히 싸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을 다 먹어야 하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담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더라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도록 지도하고 시간 내에 정리하는데요. 너무 급식을 잘 먹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하기도 어렵고 부모님께서는 다 급식을 먹는 줄 알고 계셔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 시간에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급식 먹는 모습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잘 먹는 아이부터 편식이 심한 아이, 먹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아이 등 학교 급식을 맛있게 잘 먹는 아이는 요구사항이 없지만 편식을 하거나 잘 먹지 않은 아이는 매번 이거 안 먹겠어요, 이거 안 먹어도 돼요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답니다. 김치를 또 매일 급식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맵다고 하거나 먹는 습관이 들여지지 않아서 많이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학교에서는 조그맣게 잘라서 1학년에게 배식하고 있으니까 많이 먹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먹고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짝꿍과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리와 짝꿍은 순환하면서 여러 아이와 함께 앉는 것을 기본으로 선생님이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번호순이나 키 순서대로 남녀 짝꿍을 보통 앉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짝을 바꾸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짝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와서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학교는 여럿이 함께 잘 어울려 지내는 것도 공부에 해당되므로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노력하는 과정을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짝이 무조건 싫다고 바꿔달라고 떼를 쓰면 우리 아이는 어려운 생활을 헤쳐나가기보다 엄마가 와서 매일매일 해주겠지 하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안경을 써도 보는 것이 어렵거나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잘 듣기가 힘든 아이들은 배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보통 화장실은 공부 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 가는 거죠. 1학년은 입학하고 나서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 말고도 수업 시간에도 화장실에 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못 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일은 없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못해서 참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명히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도록 틈틈이 훈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조금 불안해하는 아이라면, 특히 직장에 나가시는 부모님이라면 속옷과 바지, 양말 정도는 지퍼백에 챙겨서 입학할 때 산물함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연락도 안 되고 담임선생님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형제가 하나나 많아야 둘이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혼자 지내는 거에 익숙해져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노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걱정이 되는 부모님께서는 집에서도 친구랑 함께 노는 것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과 노는 부분에 대해서 관찰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잘 어울리거나 노는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유난히 어울리는 걸 힘들어 한다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랑 잘 지내려면 짝부터 잘 지내야 되는데요. 우선 짝이랑도 지내고 친구랑도 잘 지내려면 고운말을 사용해야 되고요. 준비물이나 나눠 먹을 게 있으면 여유 있게 준비해 와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친구 관계가 어려운 아이는 가족 내에서 소통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아버님께서 아이들과 관계가 어려운 경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어려운 아이는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까지도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서 대화하고 소통의 장을 많이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입학 후 유난히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아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 보통으로 긴장합니다. 입학 후 다음 날부터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어리둥절하고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는데요. 유난히 학교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비난하거나 힘들게 한다고 꾸지람하지 말고 집에서 학교까지 미리 구경 삼아 걸어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에 관해서 친근감을 갖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분리불안이 심해서 엄마와 떨어지지 않는 아이는 차근차근 학교에 가는 훈련을 합니다. 집에서 교문까지 갔다 온다거나 다음날은 교실 앞까지 갔다 온다고 하거나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교실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순차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이때 담임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교실로 들어가는 것을 준비가 되었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요. 담임선생님께서 더 따뜻하게 반겨주면 아이가 훨씬 더 안심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겠지요. 엄마 마음만 생각하고 밀어넣게 된다면 아이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자연스럽게 학교에 가게 되니 천천히 등교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교실에서 불안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틱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평소에 괜찮다가도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틱은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나타나는데요. 미리 선생님께 아이 상황을 말씀드려서 아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흔히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면 선생님께 혼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입학하는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긴장되는데 일거수일투족 선생님이 보시고 혼을 낸다고 하면 학교가 즐거운 공간이 되겠습니까? 아이는 공포스러운 공간으로 바뀝니다. 또한 선생님이 무섭다고 하면 아이들은 일단 걱정도 많이 되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랑으로 너희들을 돌봐주시고 학교에 가면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낼 수 있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잘 지내든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든 3월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꼭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셔야 합니다. 과외활동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학교 갈 준비와 학교 생활에 집중해야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등교라면 방과후 수업은 입학식 다음날부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미리 신청을 받고 방과 후에 수업을 가도록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1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상적이라면 1분기는 방과 후 수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반 신청하여 아이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꼭 해야 합니다. 많이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해야 할 공부 양보다 넘치면 피곤한 아이들은 학교 와서 대충 하거나 놀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또 학교가 끝나면 방과후를 가거나 학원으로 또 달려갑니다. 아이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학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4월 정도 되면 학생 정서 행동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학교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지켜보신 모습을 체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실에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높게 나와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가 부모님 몫이지만 선생님과 의논하여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 줄 건지 상의해서 아이에게 맞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 가면 불가피한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담임선생님과 연락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급하지 않는다면 담임선생님께 연락할 사항은 아이가 가져다니는 알림장으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등교를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보여드려라. 그럼 선생님도 차분히 보고 나서 부모님께 답변을 할 것입니다. 꼭 전화할 사항이라면 쉬는 시간이어야 되고요. 수업이 반드시 끝난 후에 하셔야 됩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과 정신이 없는데 부모님께서 전화하시면 집중하기도 어렵고 아이들 소리로에 전화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해야 될 답변도 잘 할 수 없으므로 꼭 수업 후에 전화를 해주시고요. 요즘은 이알림이나 클래스팀 같은 외부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습을 잘 따라하는가 궁금하시면 3월, 4월 초 상담을 통해서 여쭤보시고 담임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지켜봐도 되겠다고 하시면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학교에 잘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3월인데도 한글이 어렵고 전혀 공부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도록 하거나 아이가 학습하는데 개입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보통 아이들과 같이 함께 적응하면서 한 학기 정도가 되면 학교에 생활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가 궁금하다면 1학기가 끝난 후에 담임선생님께 여쭤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내 아이가 수학이 부족하거나 국어 공부가 부족한 경우 여름방학 때 문제집 한거리라든지 보충학습지를 마련해서 한번 복습을 하는 것도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